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 김병헌입니다. 8월 10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 클럽의 인지건강 디자인을 적용한 서울 마포구 소식입니다. 올해 2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서울 마포구가 어르신 건강과 안전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포 시니어 클럽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2년 인지건강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인지건강 디자인은 고령자 거주 비율이 높은 공간을 안전하고 오감을 촉진하는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어르신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 운동기구, 지압길, 그림, 쉼터, 조형물에 적용됩니다. 구는 마포구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약 900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마포 시니어 클럽 생활 환경 곳곳에 인지건강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인지건강 디자인을 적용한 노인 커뮤니티를 조성해 어르신들의 교류의 장을 만들고 개방형 쉼터도 조성해 어르신들이 신체 활동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또한 앞마당에는 치매 예방과 정서적 안정 제공을 위해 우리 동네 기억 놀이터와 소통 텃밭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대 통합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는 마포구 최초로 인지건강 디자인이 적용되는 마포 시니어 클럽이 어르신 신체 및 정신건강 강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포 시니어 클럽은 쿠키와 머핀 등을 생산해 카페 34곳에 납품하고 있는 리 쿠키 사업단을 비롯해 피자 사업단, 카페 리, 젠틀맨 택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받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소식입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보건복지부가 전국 10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및 경영 효율성, 국민의 복지 증진 여부를 평가하고자 작년 개원한 4곳의 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하고 2019년, 2020년 개원한 시도 사회서비스원 10곳을 대상으로 작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에 따르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적 역할과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 수립,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돌봄 대응 노력,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 기관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어 대이해 관계자와 소통 및 참여를 통한 협력 증진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이끌어냈습니다. 공공센터 설립을 위한 종사자 간담회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정기 모니터링 등 내부 관계자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과 지역 문제 해결을 진행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을 인정받았습니다. 장기요양 미판정 및 민간 곤란 대상자에게 긴급돌봄 지원을 했으며 간호조무사 채용을 통한 코호투 격리시설 긴급돌봄 인력을 확보해 운영했습니다. 특히 종합재가센터와 연계한 경기도형 보건의료복지 공공돌봄 모델 마련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로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2020년 1월 설립됐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운영 중입니다.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수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제주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노인 일자리 수행기간 평가에서 도내 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성과금으로 5,5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한 전국 1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복수 유형과 단일 유형으로 나눠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추진 성과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최종 182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제주 지역 우수 기관은 복수 유형으로 제주 시니어 클럽, 서귀포 시니어 클럽이 단일 유형 중 공익활동 분야에서 느영, 나영 복지 공동체가 선정됐습니다. 제주 지역 사업 수행 기관들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제주 시니어 클럽의 경우 전년도 A등급에서 이번에는 최상위 등급인 S등급에 선정됐습니다. 제주도 시니어 클럽은 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를 제공하는 공익활동으로 13개 사업에 2,077명 어르신의 경륜과 활동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형으로 11개 사업에 536명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장형으로는 9개 사업에 282명, 민간 기업과 연계되는 취업 알선형으로는 1개 사업에 106명 등 총 34개 사업에 3,001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좋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서귀포 시니어 클럽은 공익활동으로 14개 사업에 1,728명, 사회서비스형으로 11개 사업에 480명, 시장형으로 12개 사업 238명, 취업 알선형 1개 사업에 63명 등 총 38개 사업에 2,509명의 지역 어르신이 참여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느영, 나영 복지 공동체는 공익사업으로 5개 사업에 1,034명, 사회서비스형으로 6개 사업에 160명, 시장형으로 3개 사업에 53명 등 총 14개 사업에 1,247명의 지역 어르신이 참여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11개 수행기관에서 111개 사업을 운영했으며 총 11,116명이 참여했습니다. 네 번째는 치매관리 사업을 확대 운영한 인천 서구 소식입니다. 인천 서구 치매안심센터가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축소 운영됐던 여러 치매관리 사업을 재개하고 확대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9일 이제 치매는 관리가 상식이라며 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을 소개하고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첫 번째로 초기 치매 어르신을 위한 기억쉼터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기억쉼터는 초기 단계 일상생활이 가능한 치매 어르신 중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등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루 3시간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오전, 오후반으로 운영되고 초록이 치매 진단자 대상 특화반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두 번째로 독거 노인 부부, 치매 환자 등 치매 계층에 대한 맞춤형 사례 관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센터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를 선정해 가정 방문, 전화 상담, 자원 연계 등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치매 안심센터는 가족 교실을 운영해 치매 환자 가족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치매는 가족에게 부담이 매우 큰 질환입니다. 센터는 치매 가족들에게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헤아림 교실, 치매를 이해하고 돌봄 기술을 익히는 가족 간 자조 모임 등을 통해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센터는 오는 11월에 치매 가족 공감 토크 콘서트를 계획해 치매 가족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센터는 기저귀, 물티슈 등 돌봄에 필요한 이생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생용품 지원, 실종 배해 예방을 돕는 QR 팔찌, 인식표, GPS 배해 감지기, 지문 등록 등을 통한 실종 예방 지원, 치매약 복용 어르신 중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 매우
매월 3만 원 이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치매 약값 지원 등 꾸준히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치매 안심센터에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는 9월까지 치매 등록만 해도 선물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치매 진단을 받은 주민은 센터에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